안녕하세요. 삶의 경험과 지혜를 나누는 시간, 내일을 여는 보이스 김유미입니다. 최근 인구가 줄어들면서 국내 1인 가구가 전체 가구의 41%를 넘어섰습니다. 시대가 변화하면서 가족의 형태도 다양해지고 전통적인 가족의 개념과 의미도 달라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내일을 여는 보이스 시간에는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 가족의 조건은 무엇인지 조윤정 사단법인 여성 비전 네트워크 이사장을 모시고 가족이란 무엇인가 라는 주제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조윤정입니다. 여러분 질문 하나 드릴게요. 가족은 네모이다. 여러분은 네모 안에 어떤 단어를 채워 넣으시겠어요? 어떤 분들은요, 가족은 내 전부야. 나의 안식처야. 그리고 내 삶의 의미야. 이런 긍정적인 단어를 말씀하신 분도 계시고요. 또 어떤 분들은요, 가족은 왼수야. 가족은 날 너무 힘들게 해. 가족 생각하면 슬프고 상처고 고통이고 이게 부정적인 말씀을 하는 분도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가족은요, 우리에게 애증의 관계죠. 함께 있으면 좋고 행복하고 또 어쩔 때는 굉장히 나를 힘들게 하고 그런 게 가족인 것 같습니다. 고슴도치 이야기 한번 해볼게요. 고슴도치가요, 겨울이 되면 추워요. 그래서 막 자기들끼리 이렇게 모여든답니다. 근데 이제 그러다 보면 가시가 있기 때문에 또 찔려요. 그럼 떨어졌다가 붙였다가 이걸 반복을 하다가 서로가 서로에게 상처는 주지 않고 체온은 유지할 수 있는 적정 거리를 찾아낸다고 합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우리 인간도 좀 저런데 혼자 있고 싶으면서도 어딘가에 속해 있고 싶고 또 속해 있으면 또 힘들고 또 약간 자기만의 공간, 시간이 필요하고 그런데요, 사람과 사람의 거리 중에 그래도 가장 가까운 거리는 아마 가족 간의 거리일 겁니다. 물리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엄마하고 그 모유 수유하는 아이 굉장히 딱 붙어 있잖아요. 또 심리적으로 사이좋은 부부관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모든 것을 공유할 것 같고 굉장히 좋잖아요. 물론 그 반대로 갈등 관계일 경우에는 또 다른 모습이긴 하지만요. 그럼 이렇게 가족이 가까우니까 서로가 서로를 이렇게 존중해주고 성장을 돕는 그런 관계가 되면 좋은데요. 사실 주변을 한번 보십시오. 굉장히 남에게 못할 소리 가족이긴 합니다. 막 허벼 파는 소리 합니다. 그리고요, 사과도 잘 안 해요. 그럼 왜 이렇게 상처 주는 말을 할까요? 가족이니까요. 다 이해해 줄 거니까. 그런데 사실 그러면 안 되거든요. 서로 간의 그 경계, 적정 선을 이렇게 지켜줘야 되는데 그게 쉽게 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두 번째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미국에서 설문조사를 했대요. 친구를 사귀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덕목이 뭐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서로 신뢰하는 거, 의사소통, 그 어떤 방법, 또 경청하는 거, 그리고 이렇게 정직성, 여러 가지가 있을 건데, 여러분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어요? 좀 의외의 답이 나왔습니다. 바로 독립성이었는데요. 생각해보세요. 우리 한국에서는요, 친구 관계 굉장히 중요합니다. 서로 이렇게 팔짱 끼고 화장실도 다닐 정도로 관계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독립성? 저는 이거를 그래 좀 공감이 갔어요. 왜냐하면 한국은요, 내 가족, 내 부모, 내 형제, 내 뭐뭐 들어간 거 굉장히 그 일체감이나 소속감 이게 아주 끈끈하거든요. 누가 건드리면 큰일 날 것처럼. 근데 그게 확장이 됐을 때 내 친구, 내 조직, 내 선후배, 내 라인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이게 과했을 때 저는 이게 대한민국 사회 병폐의 시작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야, 친구끼리 우리 넘어가자. 가족끼리 서로 챙겨줘야지. 아니면 자네 내 후배니까 한 표 부탁해. 선거하시는 분들 그러잖아요. 이게 그런데 맞나요? 설령 과거에 그랬을지언정 우리가 이런 문화를, 이런 정서를 다음 세대에 물려주는 게 맞을까요? 그래서 저는 독립성을 친구 관계뿐만 아니라 가족 관계, 그리고 모든 인간관계에서 필요한 그런 어떤 요건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가족 신화라고 들어보셨어요? 우리 보통 4인 가족 신화가 있죠. 공익광고 같은 거 보면요, 가족하면 엄마, 아빠, 아이 둘 해가지고 맛있는 그 음식 식탁에 차려놓고 먹는 모습, 이런 것들을 이제 가족으로 흔히 묘사를 합니다. 그런데 그럴 수 있는 가족도 있지만 다양한 가족들이 이제 있습니다. 그런데 신화라는 건 말 그대로 신화예요. 좀 지나친, 과한.
우리가 달성할 수 없는 기준. 예를 들자면 엄마는 꼭 우리 집안 살림 다 해야 돼. 엄마가 꼭 다 해야 되나요? 아빠는 무조건 돈 벌어 와야 돼. 물론 아빠가 가장으로서 돈 벌어오면 좋죠. 그러나 뭐 실직을 할 수도 있고요. 아플 수도 있고요. 우리가 이렇게 톱니바퀴로 가정을 비유를 하면 아빠가 이제 좀 쉬어야 될 때, 기름칠을 해야 될 때 나머지 가족들이 그 역할을 대행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또 자식은 무조건 부모 말을 들어야 돼. 부모 말이 순종해야 돼. 부모가 완벽한가요? 또 예를 들자면 좀 이런 경우도 있어요. 심각하게 한 집안에서 우리는 비밀이 없어야 돼. 그래서 엄마가요, 아이들 일기장 몰래 보는 집도 있고요. 사춘기 아이들 방문을 또 못 잠그게 한 집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뭐 핸드폰 다 보면서 너 어제 신이 나갔지? 너 얼마 썼지? 뭐 부부간에도 기본적인 프라이버시는 지켜줘야 되거든요. 근데 막 비밀번호 풀어라 이런 게 또 싸움이 나기도 하고요. 또 어떤 경우는요, 가족끼리 비밀이 있어요. 그게 이제 별거 아닐 때는 상관이 없지만 가정 안에 폭력이 있다든지 뭐 성폭력이 있다든지 만약에 아이가 엄마 아빠가 선생님 저 어제 우리 엄마 아빠 싸웠어요. 학교에 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아이는 건강한 아이예요. 그런데 또 이거 절대 밖에 나가서 말하지 마. 이런 분위기들. 뭐 그리고 예전 같으면은 아들은 꼭 가르쳐야 돼. 이런 거 있었어요. 공부 가르치는데 우리의 훌륭한 누님들이 동생을 위해서 학교 못 가고 공장으로 취직해서 뒷바라지하고 희생 이데올로기 여러 사례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느 가정이나 조금씩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봐요. 뭐 내 원 가족에서 아니면 내가 지금 만들어진 가족에서 누군가 나에게 뭔가 강요하고 좀 조종하고 그런 경우들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우리 스스로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잘 기능하는 가족, 건강한 가족, 그리고 적응성이 뛰어난 가족은 어떤 모습일까? 저는 실타래 비유를 하고 싶어요. 우리가 예쁜 인형을 하나 짜려면요, 빨간색, 노란색, 파란색 실타래가 이렇게 필요합니다. 각각 색깔들이 필요해요. 그게 한 바구니에 담겨져 있을 때 필요한 것 꺼내 쓰고 했을 때 인형이 잘 만들어지는 것이지, 실타래가 중요해? 자기들끼리 막 뭉쳐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한 덩어리로 끈끈하게 막 밀착돼 있어요. 그러면 사실 그거 떠내다가 시간 다 가거든요. 그럼 왜 이렇게 가족들이 요즘에 똘똘 뭉쳐가지고 막 서로 간섭하고 강요하고 이런 모습들이 보일까? 저는 이게 핵가족의 맹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파트 안으로 딱 들어가면요, 가족 안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먹고 사는 거, 의식주, 갈등, 외로움, 고독, 이 안에서 다 해결해야 되니까 일단 불안해요. 두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야, 엄마 말 들어. 엄마 말 들어야지 쉽게 가. 당신이 내 말대로 해. 시킨 대로 해. 근데 사실 이게 맞나요? 사회가 급변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가족의 형태도 그래서 다양해지고 있어요. 뭐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10가구 중에 지금 4가구가 1인 가구입니다. 앞으로 20년이 되면요, 60%가 1인 가구가 된다고 해요. 왜냐하면 100세 시대죠. 또 요즘에 다 혼자 도시에서 살아요. 갈수록 그 인구가 늘어나겠죠. 두 번째, 외롭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집에 가면 강아지, 고양이가 나 반겨주더라. 반려동물을 가족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시대죠. 이게 외로움의 반증이겠죠. 최근에 이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친구가 친구를 입양을 했어요. 친구가 친구를 왜 입양을 할까? 이게 대한민국의 법적인 부분 때문인데요. 법적으로 가족으로 인정을 받으려면 딱 3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결혼, 출산, 그다음에 입양. 그러다 보니까 나를 지켜줄 친구가 이 친구고 내가 병원에 입원을 하거나 수술을 하거나 하면 사인해줄 친구가 이 친구인데 법적으로 보장을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를 입양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거 이외에도 다양한 가족의 형태가 되게 많이 나타나고 있죠. 그 이외에도요, 합의된 별거, 결혼, 이혼. 근데 요즘엔 이혼하고도 이렇게 같이 한 번씩 그 졸업식이나 입학식, 식사도 같이 하고요. 이렇게 영화에서처럼 그렇게 지내는 가정들이 많습니다. 오히려 집안에서 막 이렇게 싸우고 부모가 갈등하는 가족보다는 분리돼서 따로 살면서 부모 역할을 하는 것들이 오히려 더 아이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그런 이야기도 있거든요. 오히려 편견을 가진 것이 문제가 되겠죠. 쉐어하우스라고 들어보셨죠? 다양한 가족들이, 가족은 아니지만 유사가족처럼 한 집에서 같이 살면서 그 주거를 공유를 하는 거죠. 그런 경우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가족에 대한 정의는
글쎄요, 정답은 없다.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워낙 다양하니까요. 근데 방향성은 알겠어요. 가족원의 독립성을 키울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합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맞벌이 부부예요. 그래서 이제 학교를 보냈는데 아이가 이제 비가 오니까 두 가지의 어떤 모습들을 나타낼 수 있겠죠. 한 아이는 엄마, 나만 우산을 안 갖다 줬어 하면서 애가 위축되거나 운다거나 그런 아이가 있을 수 있고요. 또 반대로 어떤 아이는요, 아무렇지도 않게, 선생님 우산 좀 빌려주세요. 아니면 뭐 친구야 우산 좀 씌워줘. 다음에 내가 씌워줄게. 아니면 야, 이 정도 비 괜찮아. 맞고 가도 아무렇지도 않은 아이. 어떤 아이가 더 부모 입장에서 좋으시겠어요? 아무래도 후자겠죠. 그런데 이게 처음부터 그렇게 되지는 않을 거예요. 어릴 때부터 그 단계 자존감이 높게 키우면서 독립성을 키울 수 있는 그런 훈련을 하는 거 필요할 것 같습니다. 최근에 들은 이야기인데요.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 중에 과일을 한 번도 안 깎아본 아이들이 있답니다. 경험이 없다는 거죠. 그럴 기회가 없었다는 거죠. 친구의 아이가 대학을 안 갔어요. 그래서 왜 안 갔니? 그러니까 진로를 선택을 못했다. 나는 그래서 알바를 좀 하면서 어떤 공부를 할지 아니면 취직을 할지 결정을 하겠다 이랬는데 그 부모가 그러는 거예요. 무슨 알바냐. 그냥 내가 몇 푼 안 되니까 돈 대줄 테니까 너 대학을 가든지 유학을 가든지 아니면 어떤 공무원 준비를 해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 큰 애 20살 넘은 애를 왜 그렇게 간섭을 하냐. 내가 보기엔 진로를 잘 선택을 하려고 고민 중에 있는 것 같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사실 우리가 성인이 됐다고 해서 어릴 때 자기 주도적인 훈련이 안 돼 있는데 그거를 바로 주도성이 커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가족이 그럼 어떤 역할을 해야 될까? 가족끼리만 똘똘 뭉쳐가지고 부모가 하라면 하란 대로 하고 시킨 대로 하고 그게 과연 옳을까? 근래에 공직사회에 어떤 학교폭력 무마 사건이 있었잖아요. 저는 그걸 보면서 이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정말 아이의 미래를 위한다면 저렇게 부모가 다 커버해주고 이게 좋은 게 아니다라는 그런 공부가 되더라고요. 아마 여러분들도 공감하셨을 것 같은데요. 그럼 가족이 어때야 될까? 살아보니까요. 공부 잘한다고 해서 성공하는 거 아니고요. 또 돈 많다고 해서 행복한 거 아니고요. 또 부명예 이런 거 굉장히 있다가도 없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인간이 다 언젠가는 한 번씩 위기를 겪고 사람이란 게 사실 취약성이 있는 존재 아닌가요? 근데 거기다 핵가족은요, 정말 취약성이 많은 구조예요. 그 안에서 모든 것들을 다 해결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가족은 그런 취약성을 가진 부분들을 서로 공유를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장을 위해서 돕는 그런 관계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이렇게 귤 박스를 보면 가족이 떠올라요. 귤을 이렇게 딱 열면요, 한 개 정도 좀 흐물흐물한 게 있거든요. 한 일주일 지나면 썩어요. 좀 있으면 옆에 귤까지 같이 썩더라고요. 그러니까 가족 구성원 중에 누군가 우울하거나 아프거나 좀 힘들거나 그러면은 아무래도 영향을 받거든요. 귤이 옆에 썩는 것처럼. 그럴 때 우리가 이렇게 독립성 있게 그 위기를 잘 헤쳐나갈 수 있는 씩씩한 그렇게 가족들이 되면 그 힘든 가족을 도와줄 수가 있거든요. 마무리하겠습니다. 가족은요, 태어나면 죽는 그 순간까지 그 가족 안에 있죠. 그러면 세상에 필요한 모든 자유, 시민, 의식, 민주, 공정, 사랑, 여러 가지 가치들이 있어요. 배워야 할. 그것들을 가족 안에서 처음 배운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 가족이 건강하고 그 안에 개인이 건강했을 때 이 사회도 건강한 사회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찰스 다윈이 그런 말을 했답니다. 어떤 종이 끝까지 살아남느냐? 강한 종도 아니고요. 똑똑한 종도 아니고요. 변화에 잘 적응한 종이라고 합니다. 저는 가족도 우리 이런 변화무쌍한 사회에 잘 적응하는 우리 가족 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개개인이 역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강연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사장님 강연 이렇게 들으면서 그동안 정말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용인됐던 것들도 참 많고 가족을 대하는 자세라고 할까요? 또 가족이라는 어떤 의미, 역할 이런 것들이 참 달라졌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는데요. 실제로도 과거에 비해서는 확실히 달라진 것들이 많죠. 사회의 그 변화에 따라서 우리 가족의 형태도 변화하고 가족의 의미도 다 달라지는 것 같아요. 네. 예전에는 그 부모님 세대만 하더라도 할머니, 할아버지, 엄마, 아빠, 이모, 삼촌
주변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자원들이 되게 많았어요. 근데 지금은 전체 인구의 한 50% 이상이 서울 수도권에 몰려 있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지방 중소도시까지 포함을 하면 한 60, 70%가 도시에서 살고 있어요. 거의 아파트, 원룸 구조에서 살다 보니까 아파트 문 딱 닫고 들어가면 사실 몰라요, 우리가. 뭔가 뭐 고독, 외로움, 또 뭐 빈곤, 그 어떤 상황에서도 그 안에서 다 해결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다양한 가족의 형태들이 더 앞으로도 더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문명이라는 게 사람이 살기 편한 쪽으로 이렇게 진화를 하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핵가족이 한계를 분명히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의 가족에 대한 의미도 좀 재정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정말 가족이 딱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사람들이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 시대가 변하면서 계속 진화하고 변화한다라는 이사장님의 말이 되게 와닿는데요. 그래서인지 우리가 이제 가족들에게 흔히 상처 주는 말도 하고 가족이니까 뭐 이런 생각들도 참 많았던 것 같아요. 가족에 대한 어떤 고정관념이라고 하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전통적인 의미의 가족은요, 특히 폐쇄성, 첫 번째 그걸 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한 번 내가 이렇게 태어나면 내가 선택할 수 없어요. 그런데 가입하기도 힘들지만 탈퇴하기는 더 힘들어요. 우리가 보통 동아리 활동, 뭐 독서 모임이나 뭐 트레킹 모임 한다 그러면 들어가고 싶으면 들어가고 마음에 안 들어? 그럼 회비 이제 안 내면 안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가족은 태어난 순간 결정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두 번째 특성, 응집성이 있어요. 그 안에서 이 똘똘 뭉쳐갖고 살아야 된다는 걸 본능적으로 알아요. 근데 이제 이게 과해졌을 때 우리끼리 막 하다 보면 지나친 밀착, 과도한 애착 이런 게 또 나오죠. 그래서 이제 저는 사실 고정관념들이 뭐 가족은 이래야 돼, 엄마는 이래야 돼, 아빠는 이래야 돼. 이런 것들이 좋을 수도 있지만 때로는 누군가를 이렇게 부담을 주고 조정하고 압박하고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고정관념들 누가 바꿀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보면 딱 저희 세대인 것 같아요. 부모 세대도 계시고 또 저희 자녀가 있잖아요. 그러면 윗세대에서 못 바꾼 것은 우리 세대에서 좀 바꿔서 다음 세대에 넘겨주자. 제가 주변에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네. 정말 우리나라는 특히나 가족주의, 특히 가족이 중요한 사회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너무 가족주의이다 보니까 또 가족들에 대한 어떤 자율성이라든지 또 독립성이라든지 뭐 앞서 말씀해 주신 그런 고정관념들도 그래서 생긴 거고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가족이니까 뭐 괜찮아라고 생각하고 개인의 그런 자율성들을 보장해 주지 않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어떻습니까? 가정 내에서 실제로 이런 것들을 실천할 수 있을까? 너는 개인적인 자율성을 어떻게 보장해 줄 수 있을까라는 부모님의 생각들, 이걸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 좀 어렵기도 하거든요. 어떻습니까? 저도 이제 아이가 20살 전후로 2명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 키워놓고 보니까 좀 깨달아지는 게 있더라고요. 기본이 중요한 거였어요. 그 나이에 필요한 발달 과업, 뭐 생활 습관들 이런 걸 지키는 게 되게 중요하고 또 그런 것들을 부모가 훈련할 수 있도록 그 기회들을 주는 게 참 중요했는데요. 뭐 제 사례를 말씀드리는 게 맞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몇 가지 그냥 참고만 하셔요. 저는 아이가 그 2, 3학년 때부터 너도 우리 가족 구성원으로서 뭔가 역할을 좀 해야 되지 않겠어? 그래서 쓰레기 분리수거를 시켰어요.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쭉 그거를 시켰고 또 하나는 초등학교 들어가니까 이제 물건 같은 걸 스스로 구입할 수 있는 그 선택의 기회를 주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마트 가가지고 사서 주면 쉬운데 문방구를 직접 다니면서 필요한 거 사라고 했더니 한 번에 전화가 온 거예요. 엄마 신발이 실내화가 이쪽은 500원이 더 비싸. 근데 마음에 들어. 근데 이쪽은 다른 문방구는 더 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일단 사이즈가 제일 중요할 것 같고 가격 차이가 없다면 마음에 든 거 사라. 이제 이렇게 코치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중학생이 되니까 를 이용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거를 좀 나쁘게 안 봐요. 그렇게 스스로 뭔가 선택하는 기회들 자꾸 준 것 같고 또 얘가 8살, 6살 때부터 저희가 여행을 좀 많이 다녔는데 그 체격에 맞는 트렁크를 준비를 해줬어요. 그래서 직접 짐을 싸라. 그렇게 여행을 계속 다니고 했더니 그 이후로 한 번도 제가 짐을 싸줘 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중학교 때부터 친구들하고 이렇게 놀러 갈 기회가 있으면 거의 주도적으로 그걸 짜더라고요. 네. 그래서 전 생활 속에서 이런 자잘한 훈련들, 기회들을 주는 게 참 중요하지 않을까. 그 생각을 해봅니다. 네, 말씀해 주신 그런 실천 방법들이 왜 필요하느냐. 결국은 자율성과 독립성은 우리 아이가 나중에 또 다른 가족을 만들잖아요. 그래서 이 가족에서 잘 커서 나중에 또 독립을 할 수 있게끔 하는 어떤 자양분이 되고 힘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생활 속에서 실천 방법들도 물론 있지만 우리가 국가 단위 또 사회의 안정을 위해서는 가족 단위가 굉장히 건전해야 되고 잘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 볼 때 우리 세대, 지금 세대부터 사실 가족에 대한 어떤 교육의 필요성이 참 적합하게 필요할 때다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혹시 이런 정부나 지자체 차원에서 가족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의 필요성은 어떻게 보시는지 한 말씀 듣고 싶습니다. 아마 있을 거예요. 네. 뭐 성역할 교육, 뭐 젠더 역할 교육, 또 뭐 부모 교육 있을 건데 아마 단발성일 겁니다. 그리고 강당에서 모여서 대규모로 한 100명, 200명 하는 일회성 교육에 또 내용도 그냥 보편적인 주제일 거예요. 네. 근데 사실 가족이라는 게 굉장히 범위가 넓거든요. 그 연령대별로 보더라도 청년, 장년, 중년, 노년, 그리고 뭐 계층별로, 직업별로, 관심사별로 다양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여행을 가더라도 깃발 들고 가이드가 한 80명 인솔해서 가가지고 먹을 거 먹으라고 그러고 볼 거 보라고 하면 그거밖에 못 접하잖아요. 네. 사실 저는 이 교육도 진화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조금 규모를 줄여서 네. 10명, 20명 정도 그 대상별로 해서 그들이 정말 필요로 하는 교육 있죠. 뭐 의사소통 교육, 갈등 해결, 네. 뭐 스트레스 관리, 그런 다양한 주제들로 한 뭐 사회 5회 네. 그런 식으로 좀 효과가 있게끔 교육을 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좀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네. 교육의 질은 훨씬 더 구체적이고 맞춤형하게 하되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하다는 말씀인데요. 뭐 사실은 이제 개인적인 차원에서도 가족하면 내 아이, 내 부모, 뭐 내 남편, 뭐 이런 나의 어떤 부산물 같은 느낌으로 우리가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마음부터 우리가 좀 버려야겠다는 생각도 드는데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의도적으로 좀 바꾸려고 또 하고 노력할 수 있는 어떤 실천 방법이 되게 중요해 보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런 부분들에서 개인적으로 노력할 수 있을지 한 말씀 더 해주시죠. 모든 게요. 사실 문제에 대한 인식부터가 시작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가 이제 실천 영역인데요. 네. 이렇게 혹시 오늘 제 강의를 들어보시고 여러분의 마음에 약간의 미동이라도 있다면 한번 본인의 가정을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나는 잘하고 있나? 매 순간 내 가족, 뭐 내 편 해서 아이가 잘못해도 그거를 이렇게 덮어주고 그러고 있지는 않나? 이런 것들 한번 돌아보시고, 정말 가정은 연습의 장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인식들이 가장 먼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강의와 또 간단한 이야기들을 나눠보면서 가족의 의미를 정말 한 번쯤 다시 생각해 보게 하는데요. 오늘 이야기 내용을 딱 한 줄로, 한 줄평으로 좀 표현해 주시죠. 네. 가족 사랑하시죠? 그럼요. 그래서 사랑하는 가족이 이 험난한 세상을 잘 헤쳐나가길 바랄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아이를 키우고 있는 부모의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인간이 다 조금씩은 취약한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네. 가족이란 그 취약한 부분을 인정을 하고 공유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그런 관계, 그런 역할이 아닐까. 그리고 이렇게 잘 가정 안에서 키워져야 그 사람이 밖에 나갔을 때 또 훌륭한 이 시민으로 함께 사회에서 기능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함께 노력하시자고요. 네. 자,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시대 변화와 함께 우리의 가족 문화도 바뀌어야 할 때입니다. 자율성과 독립성을 인정해주면서 사랑과 관심으로 안정감을 주는 것, 건강한 가족을 만드는 첫걸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오늘 내일을 여는 보이스는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